안녕하세요. 개차 스팸 위다웃 트레이닝 학습 없이 스팸을 잡아라 라는 주제로 DAB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된 팀 스팸 오프너입니다. 발표는 문제 정의, 기존 방법, 제한 방법, 검증 및 평가, 활용 가능성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중 스팸 메시지가 아닌 일반 메시지는 몇 건일까요? 혹시 대답해 주실 원우님 계실까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반 메시지는 단 한 건이었습니다. 스팸 메시지가 내용이나 수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새롭게 나타나면서 사람도 스팸 메시지를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팸 메시지란 광고, 사기, 피싱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대량으로 전송되는 메시지입니다. 2023년부터 스팸 메시지 신고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면 스팸 메시지 탐지율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8월까지 약 8개월간 22억 8천만 건의 신고 수가 누적 집계되었는데요. 탐지된 스팸 메시지의 개수는 40만 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낮은 스팸 문자 탐지율을 기록하는 이유는 다양한 유형에 대해 새로운 수법과 내용으로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형은 스미싱, 도박, 불법 대출, 의약품, 금융, 성인이 있습니다. 이 중 스미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가운데의 차트를 보시면 2024년 8월까지 8개월간 벌써 4,328건의 스미싱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피해금은 144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스미싱은 연령에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에 전반적으로 걸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으로 스팸 메시지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KT, KT, U+, 통신사 3사는 불법 스팸 문자를 아예 발송이 가능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또한 삼성에서도 2024년 하반기에 갤럭시 스마트폰에 스팸 문자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팸 문자 탐지라는 것이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문제일 수 있으나 아직까지도 기업에서는 뜨겁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팸 메시지의 사회적 문제 현황을 바탕으로 스팸 메시지의 급격한 증가로 기존의 스팸 탐지 시스템 효율성 저하라는 것을 문제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의 스팸 메시지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스팸 메시지 탐지가 필요한 통신사 3곳을 타겟 오디언스로 설정했습니다. 아래에 문제점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는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방법의 문제점 중 가장 첫 번째는 특수 문자가 포함되거나 변형된 단어가 사용된 경우 올바르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 카지노의 경우 변형된 형태인 캬지노나 캬니조와 같이 변형되어 사용됩니다. 이는 특정 키워드 필터링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의도적으로 오타를 내거나 단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올바르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새로운 유형의 스팸 메시지가 등장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머신러닝 기반의 스팸 분류 방식은 가장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라벨링, 토크나이제이션, 스타벌즈 제거와 같은 프리프로세싱을 거친 후에 스팸 메시지와 정상 메시지를 구분하여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학습한 후에 프레딕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스팸 메시지가 직접적인 표현으로 표현되었다면 현재는 은행 및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교묘한 피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이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학습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어노멀리 디텍션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노동 집약적인 라벨링 작업이 필요하고 또한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인 이상 데이터가 정상 데이터에 비해 매우 적다는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존재합니다. 또한 스팸 메시지 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존에 사용되던 방법들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LLM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with 오토 텍스트 패턴 리코그니션이라는 방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는 소량의 최신 스팸 메시지만을 필요로 합니다. 그 후 스팸 메시지의 리스트를 함께 오토 텍스트 패턴 리코그니션이라는 기능을 하는 LLM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텍스트 패턴을 인식하여 이를 요약하여 추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형식적인 URL이 포함되었다와 같은 패턴이 추출되기 때문에 기존의 키워드 방식이나 머신러닝 기반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출된 패턴은 스팸 클래시피케이션 LLM에 입력되게 되는데, 이때 LLM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기 위해 이와 같이 LLM으로 새로운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기술을 오토 제너레이티드 프롬프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생성된 텍스트 패턴과 스팸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싶은 문자 메시지를 함께 입력하여 스팸 문자인지 아닌지 예측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제한 방법을 도입하게 된다면 소량의 스팸 메시지만 필요하여 라벨링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토 텍스트 패턴 리코그니션에서 그렇다면 스팸 메시지 몇 개에 대해서 텍스트 패턴을 추출할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총 100건, 200건, 300건, 500건, 1000건에 대해 실험을 통해 설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100건과 1000건 모두 텍스트 패턴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LLM은 토큰을 통해 비용이 측정되는 만큼 더 적은 개수인 100개를 선택하여 텍스트 패턴을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크나이제이션이나 스타벌즈 제거와 같은 전처리 과정에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제한 방법을 도입하게 된다면 전처리가 불필요하고 데이터 적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다음은 스팸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앞서 오토 제너레이티드 프롬프트로 생성된 프롬프트와 예측하고 싶은 스팸 메시지를 함께 입력하는 과정인데요. 기존 방법은 주로 패턴을 분석하여 키워드 빈도로 스팸을 탐지하거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머신러닝 기반의 스팸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특수 문자나 변형된 단어를 사용하면 이를 우회할 수 있어 탐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LLM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맥락을 보다 더 잘 이해하여 정확한 분류 예측이 가능하고 특수 문자나 변형된 단어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스팸 메시지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학습이 필요가 없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딕션 단계인데요. 일반적으로 스팸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태스크는 이진 분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데인저, 워닝, 세이프 총 3가지의 아웃풋 클래스로 제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데인저는 스팸일 가능성이 높다. 워닝은 스팸일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란 의미입니다. 세이프는 정상 메시지이니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만약 데인저나 워닝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LLM의 체인 오브 소트를 활용하여 왜 스팸 메시지로 판단했는지 이유를 함께 출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그림은 왼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데모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원우가 설명드린 것 같은 부분에 다 포함된 시연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 시연에서 총 5가지의 메시지를 볼 겁니다. 앞에 2개는 스팸이고 뒤에 3개는 일반 문자입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찍어서 보여드린 이유는 실시간으로 문자를 받아서 입력하고 최근에 온 데이터를 바로바로 입력을 해서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저희가 제안한 모델로 돌린 결과물입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면 앞에 설명드렸던 체인에 왜 이걸 이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또 2번째 샘플, 되게 저희가 많이 보는 스팸 문자죠. 해당 부분도 바로 반영을 해서 하단에 체인 오브 또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왜 이걸 이렇게 덴저라고 판단했는지도 포함이요.
저희 팀원이 저렇게 본인이 텍스트를 보냈을 때 최근에 나온 한 개를 바로 받아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스팸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이 모든 부분은 하단의 분석 결과에 적재돼서 저희가 우리가 이런 걸 봤었지 하는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유저가 직접 보낸 것과 스팸을 직접 구분하는 데모를 만들었고요. 요 해당 부분은 이따가 마지막쯤에 여러분들께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별도로 구성을 했으니 해당 부분 잠시 기대를 가져주시면서 다음 저희가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평가를 총 두 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둘 다 진행을 했고요.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정상 메시지 500건, 스팸 메시지 500건, 총 1000건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했던 방식은 맨 마지막에 있는 hours에 accuracy 0.99, recall률 0.99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주 이 되게 클래식한 주제인데 이걸 굳이 꼭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의구심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스팸 문자, 실제 스팸 문자 중에서 정말 스팸 문자를 얼만큼 걸러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리콜률도 중요하고 어큐러시도 둘 다 중요한데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다소 낮은 걸 볼 수 있고 딥러닝 같은 경우는 0.9를 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물론 0.99지만 왜 이걸 굳이 사용해야 하느냐라는 하는 부분에서는 앞에서 원우가 설명했던 것처럼 학습을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컴퓨팅 파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추가적으로 트렌드에 따라서 달라진 스팸의 유형을 저희가 하나하나 누적해서 학습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걸러낼 수 있다는 점이 저희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도표를 같이 넣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성평가인데요. 사실 0.99긴 했지만 저희가 1000개 중에 한 10건 정도는 물론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워닝이라고 하는 좀 다소 낮은 스레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개를 뽑아봤습니다. 이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반 유저도 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구글 발신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헷갈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국외 발신인데 반해서 요청하는 장소 배달 이거 조금 수상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지만 기계 자체는 요 정도 나오면은 좀 문제일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을 것 같아라고 잘못 분류한 거고 마지막은 저희가 미처 잡지 못한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냥 제안만 할 뿐이지 정말 사용을 하고 있느냐가 정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해당 부분을 진행하던 도중에 당근마켓의 테크미접에서 저희가 제안한 부분을 동일하게 반영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한 부분을 찾아왔습니다. 당근마켓에서는 전문 판매업자를 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유저가 전문업자한테 잘못 사기를 당하거나 후려치기를 당하는 경우에는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에즈이즈가 지속적으로 수기를 하나하나 제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맥락적인 부분에서 파악할 수가 기존에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제안한 오토 제너러티드 프롬프트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문 판매업자의 게시물을 보고 맥락과 특징을 저희 LMM을 통해서 직접 추출해서 해당 부분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의 방법, 이런 제안은 단순히 스팸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의도를 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 글에 대한 부분을 각종 된소리나 여러 가지 변형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 또한 잡아낼 수 있다는 부분이 저희가 제안하는 활용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마케팅 소셜미디어 성과 분석, 또한 후기 요약 서비스, 텍스트 번역에 또한 정확도도 향상할 수 있다는 활용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서머리는 저희가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선 총체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렸던 거지만 이를 통해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2023년 피해액 144억 원이었는데 해당 부분 저희가 제공한 이 방법론을 사용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외부로 띄웠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QR을 통해서 직접 접근해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면 여기 API 키가 있는데요.
API 키를 여러분 만들기 어려우시니까 오른쪽에 잠시만요. 저 오른쪽에 저기 QR을 통해서 카피를 해서 갖다 붙이시면 여러분들이 스팸인지 아닌지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해당 부분은 웹페이지에서도 가능한데 저희가 기존의 메시지를 갖고 올 때 iMessage가 아니면 사실 좀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고려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팸을 잡아라. 네, 스팸 오프너의 발표였고요. 저희의 모든 코드들과 모든 발표는 GitHub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팸 오프너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